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졌던 경복궁 담장이 복구 작업을 통해 다시 깨끗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지 19일 만인데요. 지난달 16일부터 문화유산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추위와 싸워가며 작업한 결과입니다. 장비 비용과 인건비 등 복구 작업에만 혈세 1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청구서는 낙서범들에게 날아갑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가림막을 철거하자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몸살을 앓았던 경복궁 담장이 깨끗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낙서 범행이 처음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문화유산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매서운 추위와 싸워가며 복구해낸 겁니다. 응급 복구는 완료됐지만 앞으로 담장색의 변화 정도를 지켜보며 2단계 보존 처리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경복궁 담장은 거의 80% 이상 복구가 됐고 올 3월까지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복구를 한다면 비록 그러한 흔적과 상처는 남았습니다만 우리 보존 과학을 통해서 모습을 깨끗이 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된 8일 동안 전문가와 작업자 등 234명이 투입됐고 레이저와 스팀 세척기 등 다양한 전문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비용과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하면 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 감정기관의 전체 복구 비용 산정을 의뢰해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인건비까지 합산해서 약 1억 원이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2단계 사업이 한 20여 프로 공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후에 포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1차 범행에 가담한 10대 남녀와 2차 범행을 한 모방범 20대 설모 씨, 경찰이 추적 중인 교사범 이 팀장 등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만약 만 16세와 만 17세인 미성년자 낙서범들의 변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사이트에서 공개한 얼굴과 직장명,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8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일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 씨의 행위가 결국 사적 제재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구 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적 제재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서 공개한 얼굴과 직장명,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구 씨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내 소액의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 씨는 배드파더스 대신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새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와 절차 안내 등을 돕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가계 여유 자금이 2개 분기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집 사는데 돈이 몰리면서 예금과 채권에서 빠져나간 돈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국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규모는 급증했는데 주가 상승을 기대한 개인이 대거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분기 우리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여윳돈은 2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2분기보다는 2조 원 정도, 1분기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3분기 가계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예치금이 21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6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채권은 5조 4천억 원으로 5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매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3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5만 2천 호로 1분기 3만 5천 호, 2분기 4만 호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주택 매매량이 전분기 수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서 여유자금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3분기 국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규모는 2천억 원에서 10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한 개인이 대거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대출 등 자금 조달액은 3분기 17조 원으로 금융기관 장기 차입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나타나 2분기 101.7%에서 다소 둔화했습니다. 기업의 경우 유가 상승, 추석 상여금 등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순자금 조달 규모가 33조 4천억 원을 기록, 전분기보다 12조 3천억 원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얼음막, 블랙아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서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새벽 세종의 금빛 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블랙아이스에 의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까지 겹치면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소식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개가 자욱한 상태를 달리는 차량 한 대. 달리는 도중 앞에 버스가 멈춰 있는 것이 보이자 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차는 서지 않고 그대로 버스와 충돌하며 옆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뒤이어 뒷차가 부딪히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4일 새벽 5시 25분쯤 세종시 금빛노을교에서 26종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6시 27분쯤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아람참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거 보고 사람 15대가 비상등을 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속도를 줄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람찬교에서는 9대가 먼저 부딪히고 뒤이어 통제에 나서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차를 포함해 3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두 사고로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 위에는 사고 차량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시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는 미끄럽고 안개도 자욱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전날 내린 비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또 금강과 미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강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주변의 안개가 자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개가 시야가 딱 나타나는 순간 이제 차가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그냥 계속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이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며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제설 차량 47대 등을 투입해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면 도로 표면이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도 6배 미끄럽다며 다리 위 등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지난 2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일본 항공 여객기에서 승객과 승무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한 것을 두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킨 후 승무원과 조종사까지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8분. 숙련된 승무원이 적절한 상황 판단을 내렸고 승객들도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불붙은 여객기 안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일부 승객이 다급히 소리칩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화염과 연기가 당시 위급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 착륙 중이던 일본 항공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한 겁니다. もしかしたら助からないのかなって家族というか大事な友人に今飛行機が燃えてるっていう LINE をしました。 결국 에어버스 A350 여객기 동체는 완전히 불탔지만 승객과 승무원 379명 전원은 탈출했습니다. 착륙 후 앞쪽에 있는 2개 출구와 뒤쪽 1개 출구에 연결된 탈출 슈트를 통해 승객을 대피시킨 후 승무원과 조종사들이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8분. 승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잘 훈련된 승무원들의 적절한 상황 판단과 위기 대응, 수칙 준수에 더해 승객들이 침착하게 안내에 따라 행동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이륙하던 해상보안청 소속 초계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하나의 활주로에 두 항공기가 같이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교신 기록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 활주로 진입 허가는 없었다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네다 공항 활주로 운영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